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민주당 당권 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하나만.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참 고독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독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인사들을 임명한 것은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진보 진영의 사람들로만 운영할 수는 없으니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인사 등을 통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줬더라면 참 좋은데 마음같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것만큼 배신을 당했을 때 저기가 훨씬 크잖아요. 충격이.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벌여놓은 일 자체가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라서. 저도 영역이 규제합리화위원회면 그 안에서의 진보적 목소리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본인이 보수적 색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아니고 정치 영역을 확 넓혀가지고 역사부터 해가지고 다 참견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는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아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정권 말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쌓인 결과라고 봐야 되고, 저는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럴 때는 결단력을 보여주는 게 맞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처음도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래 잊어버릴만 하면 터져요. 저희 제작진은 지금 애가 답니다. 김민석 가야 된다. 갑시다. 적어놨잖아, 김민석. 갑시다. 자, 민주당 당권 레이스 관련해서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광주에서 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건 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그게 이제 약간 당원들에 대한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한 이제 포석 정도로 느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당 대표를 하게 되면 총선 레이스까지 그렇죠. 주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역설적이게도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바로 공격. 직전에 공천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불협화음이 이제 호남에서도 있었고 이제 여러 지역들에 대해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격도 되면서 나는 안정감 있게 이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인상적이었다. 우리 김영대 의원은 어떠십니까? 역시 보니까 주류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인 계산, 당내 주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정일체 통합을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메가 프로젝트도 본인이 총리하면서 준비했었다는 거. 그 성공을 위해선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는 거. 이러면서 어떤 당과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내가 적임자다. 상당히 통합 플러스 중심, 주류,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고려가 됐고, 요즘은 그리고 왜 출마 선언을 2번씩 하나, 난 그것도 희한해. 광주에서 한 번 했으면 됐지. 1인 1표 시대에 그러더니 서울에 와서 또 하더라고. 난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유행이 됐는가 보다 요즘. 김영대 의원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저랑 문제의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왜 이걸 2번 하나? 나도 그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 출마 선언을 한 번 하지 2번 합니까? 왜냐하면 그 유튜브가 계속 돌 텐데. 글쎄. 근데 기자들 백불 받으려고 그러겠죠. 지역 기자들. 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누가 뭐 출마만 하잖아요.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예. 무조건 호남부터 가요. 그래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하이도까지 갔어요. 예. 송영기는 자기가 광주의 아들이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당은 100만 명 되는 권리당원 중에 한 40% 가까이가 호남이거든. 네. 무조건 호남에 가서 엎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철칙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판을 다시 또 벌려야 된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네. 아니 그러면 한 번 하기도 피곤한데 두 번씩 하더라고. 아유, 선수가 어떻게 피곤합니까?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고민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32살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총리가 된 62를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하셨던데 거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총리면 대통령 다음으로 행정부의 최고가는 그렇죠.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법부에 우리 정당이 있는 것이고요. 거대 여당입니다. 과연 그것을 동시에 같이 다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우리 때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 젊은 시절에 정치를 시작하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터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고 청와대부터 하면 이제 10년째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86들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한때 21대 국회 때는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런 말하는 정치 그 또래들에게 늘 했던 말은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밀어내야지 그분들이 비켜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가지고 밀고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밀어도 밀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고민이 요새는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과연 맨날 듣는 얘기가 때는 온다. 기다려라. 예. 이 얘기를 제가 10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게 고민정 의원 그 많은 고민이 묻어나는 당권 도전 관련된 질문이 여기 있던데 요건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런데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러면 같은 86으로서 그런 방향을 김민석 후보뿐만 아니라 정청래하고 송영길 후보한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답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논의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흔히 86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 그 정치인들 중에 여기 우리 김종대 전 의원도 계시고요. 또 그런 걸 강조하고 그래요. 아니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실관계는 맑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 상황에서 김민석 전 총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당권 레이스라는 건 이제 경쟁자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 했던 메시지들 중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좀 직격하는 발언들도 보입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뭐 합당 추진,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공천 선거 전략 등에서 수기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 이게 이제 지난 정청래 대표 시절의 민주당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해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앞서 뭐 각각 그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메시지들과 사실은 다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이기면 김민석은 당대표가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공격이죠. 공격이죠. 예. 그리고 요 공격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을 공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아프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아마 대중 정서상 그런 점들이 좀 작용을 할 거라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안정감,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합당이나 이런 것들 노력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그걸 던지는 그 과정이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일종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주변에 뭐 노력해가지고 요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해서 빌드업이 돼가면서 당대표가 마지막에 그럼 합당 논의를 해볼까요? 이렇게 갔던 게 아니고 느닷없이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분란이 시작돼 버렸어요.
이제 이거 원치 않았던 분란이겠죠.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관리 자체가 그렇게 됐고 또 평택에서 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 실제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분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줬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 굉장히 아프게 지금 사실은 찌르는 지점이 아닐까. 예. 네. 그러면서도 이제 김민석 전 총리는 뭐 당원 주권론자 또 검찰 개혁론자 이런 얘기를 스스로가 하면서 당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이미지도 함께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새벽에 노사모 동창회를 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요. 이게 보면 여러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민정 의원 오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봐야죠. 그 언론에서 주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스스로들이 이제 적통임을 강조한다. 예,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민주당의 적통은 무엇입니까? 난 너무 정말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웬 적통 논란입니까? 지금 족보 따지는 시절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혹은 당원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 민주당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결과로서 판단받는 것이지 내가 어느 족보를 타고 있는데 아니 족보를 사는 시절도 아니고 족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들은 다 보면서 다 압니다. 그분이 어떠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고 행보를 보여왔는지.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아니니까 강조하는구나 라고 사람들로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서 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아니 우선 그 굉장히 표현이 번건적인 게 여기 지금까지 나온 게 적통, 뿌리, 의리 이런 얘기들이 이번 경선판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떤 개가 태어났는데 진돗개요. 그런데 그 진도에서 분명히 육지개하고 섞인 것 같거든. 이럴 때 이제 순수한 순위 혈통이냐, 혈통이냐, 잡종인지 아닌지를 잡종이냐, 봐야 한다. 아니면 혼혈 잡종이냐. 그러면 저 김일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풍산개를 줬는데 이 풍산개가 진짜 풍산개냐 잡종이냐 이럴 때 따지는 거고 굳이 또 적통을 따지자면 이 단어는 어디에 적합하냐 하면은 호남 민중들은 참 동학농민 그 운동 이래 이 어떤 근대적 그 시민을 형성하는 어떤 외세에 맞선 자주 시민으로서 3.1 민족운동과 또 나와 임시정부로 뭐 국가를 만드는 이런 데서 뭐 적통 법통을 찾는다 이러면 또 말은 돼요. 근데 노사모 활동했으니까 뭐 어쩌다? 왕년에 그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못 해봤으니까 적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차별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김대중 노무현 인수위에 다 들어갔고 청와대도 가서 했었고. 사실 저만침 정권 탄생에 직접 관여한 사람도 없어요. 적통이군요. 그러네요. 인수위를 2번 했고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느닷없는 통합이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때 쌓은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약자에 대한 연민과 못 이룬 정치 개혁의 꿈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더 나한테는 낫더라. 이렇게 해서 선택을 가가지고 그 흐름은 제가 알아서 유지하는 거지. 제가 어디 가서 나 그 적통 갖고 진보정당 가가지고 야반도주하고 뭐 그러면 자주포 탱크 갖고 월북한 겁니까 제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닌 거 저희도 알죠. 그러니까 그런 적통 논의를 따는 게 난 웃기는 거야. 그건 진돗개 얘기할 때나 혈통 얘기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 개파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방송 출연이나 이럴 때 혹은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그 작심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댓글에 그런 거 안 달려요? 본인 스스로도 친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들리시죠? 그런 말도 들리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친문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되나? 한때는 그런 걸 강요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소위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공격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같이 나는 비 안 맞겠다. 도망가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같이 지켜주는 게 맞다. 그러나 힘들지 않고 모두가 다 원하는 때는 비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품이 아주 이 관용과 이 어떤 넓게 보시는 아주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방금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야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게 바로 확장성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끼리만 해서는 뭐 될 수가 없죠. 네. 우리 고민정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하다 보면 지난 7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그 장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직전에 소위 말해서 당의 분열의 언어들이 너무 이렇게 횡행한다라는 얘기들 이후에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들은 뉴스에서 다 전해 들으셨을 텐데 혹시 고민정 의원께서 뭐 그 후일담이나 뭐 이런 걸 들으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요? 있어도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정도만 이거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확실히 비공개의 것에 대해서는 자크를 닫아야 된다. 예. 그거는 그냥 저의 철칙이어서. 혹시 그 비공개인 걸 밖에 나가서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얄밉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하. 근데 다 보여요. 보이지 않게 하든가. 특히 제가 최고위원 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는데요. 예, 언젠가는 본인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 나왔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을 또 각각 해석을 막 하던데요. 그런데 투쟁이 벌어지죠. 연결되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멸칭 쓰지 말자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멸칭의 대상이 되어 보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 뭐 그 얘기는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멸칭의 대상이 된 적 있습니까? 문자 폭탄 맞은 거 보여드릴까요? 근데 저는 뭐 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천 개가 옵니다. 그 전화기가 맨날 배터리가 그 전 없더라고. 핸드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요새? 요즘은 좀 덜하죠. 요즘 좀 근데 이제 덜하지. 제가 지우다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예전 거 그대로 몇천 개가 지금 남아 있는. 보관을 해요? 보관 몇천 개가 그냥 남아. 못 지운 거지. 지우다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뭐 의견 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보는데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죠. 예. 결국에는 지난번 그 이 배제고 논란 때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갔을 경우 우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는 그 과정이 또 선을 넘어가.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감정을 상하게 되고 서로 동료였는데 함께 싸우는 동료였는데 이제는 등을 서로 서로 돌리고 서로 마주보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 엄청난 이게 패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멸칭을 사용하면 감정을 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도 그런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이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볼 거예요. 과거에 우리 호남 당원들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돼 시켜야 되니까 무단횡단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호남 사람들은 저래서 문제야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대통령의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가짐, 자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곱추 세우고 호남 사람들은 참 몸가짐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원들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싸울 때 싸우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 잘 유념해서 해야 된다라는 느낌. 참 그 보는 눈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병태처럼만 안 하면 됩니다. 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제 지점은 그거예요. 표현의 자유냐 혐오냐. 우리는 그게 명확히 보이잖아요. 예. 지금 남의 일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당 내부로 왔을 때 이게 혐오냐 표현의 자유냐를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인격과 이런 것들 모독하는 것에 가면은 그건 혐오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그건 혐오야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셔야지 되는 게 맞지요. 그게 이제 이재명 문재인 두 분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예. 그 멸칭이라는 게 그 하나의 네이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네이밍을 해서 그 안에 가둬버리면 그 사람이 규정이 되어버려요. 네. 그리고 그게 깨트려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전현직 대통령들이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지지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튜브 창 댓글창에 보면 수두룩하게 올라오거든요. 관련 멸칭들이. 예.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해소될 수 있는지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하게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뉴스다이브에는 그런 멸칭 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언어들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